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이 무슨 말이냐면 의문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미 전달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표기된 것과는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그 의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음이나 모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의미 전달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문의 변동의 종류는 교체와 탈락과 축약과 첨가가 있는데, 교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변화하는 현상이고, 탈락은 아예 없어지는 현상, 그리고 축약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 첨가는 하나의 의문이 더 첨가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 중 교체,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되는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그 첫 번째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음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보고 음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선생님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음절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꽃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절이라는 것 또한 뭐의 단위로서, 소리의 단위로서 꼬와 치, 이 각각이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음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절에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음으로만 된 음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음과 모음으로 된 음절이 있고, 자, 세 번째로는 모음과 자음으로 된 음절이 있고, 네 번째로는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된 음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때 꼬치의 경우는 꼬, 뭐와 쌍기역과 오, 그러니까 몇 번 유형? 2번 유형에 해당하는, 그리고 치도 치읓과 2번 유형에 해당하는 음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절이라는 것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이 첫 번째로 나는 소리를 보고 초성, 첫 소리라고 하고, 두 번째로 나는 소리를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소리를 종성, 끝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성에서, 그러니까 끝소리에서 어떤 규칙이 지켜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보시면 음절 끝에 대표음,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받침이 올 경우에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나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밖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밖이라는 단어는 받침에 쌍기역이 있긴 하지만 그것의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어 난다는 얘기가 되고, 자, 숲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비읍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게 되고, 낫의 경우는 어떻게 소리가 나게 됩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의문의 변동 규칙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이 주의해야 될 점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태소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좀 올리고, 자, 형태소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자, 형태소라는 건 뭐였냐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형태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달이 박다라는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달이 박다라는 문장은 일단 몇 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어절이라는 건 띄어쓰기의 단위죠. 자, 그리고 단어로는 어떻게 돼요? 달, 이, 박다. 몇 개의 단어?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의미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때까지 쪼갠 단위를 보고 형태소다라고 하는 건데, 자, 달은 더 이상 쪼개지나요? 안 쪼개지나요? 안 쪼개지죠? 하나의 형태소라고 할 수 있고, 이라는 것도 더 이상 쪼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라고 할 수 있고, 박다의 경우는 우리 이런 단어를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이라는 아이들은 활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활용이라는 것은 형태가 변한다라는 뜻으로, 이런 활용이 가능한 용언들은 반드시 뭐와 뭐로 이루어지냐면 형태가 바뀌지 않는 어간 부분과 어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가 박이라는 부분이 뭐가 되고 어간이 되고 다라는 부분이 어미가 되는 식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박다라는 단어는 박다, 박고, 밝게처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고, 그러면 이 각각의 부분을 의미를 가진 단위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은 몇 개의 형태소? 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형태소를 분류를 해보면, 자, 종류를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이 형태소는 2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자, 2번째로는 의미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자, 먼저 자립성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와 그리고 의존 형태소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의문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지만 우리가 국어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형태소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없는 형태소를 보고 의존 형태소로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단어들은 혼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혼자 쓸 수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소를 구분할 때 사실 의존 형태소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자, 의존 형태소에는 우리가 쓰는 조사, 뭐 이가, 을, 뭐 에서, 깨서 이런 것들이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얘네들은 혼자 쓸 수 없고 앞말에 붙여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번째로는 접사가 있습니다. 접사라는 것은 이제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말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먹다의 먹에 이가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먹이가 되죠. 그래서 이가 붙어서 먹다라는 원래의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뀔 때 이때 이를 보고 접사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혼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혼자 쓸 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용언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는데, 자, 용언이라는 것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이 어간과 어미는 따로 쓸 수 없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뭐라고 할 수 있다? 의존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이제 의미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의미에 따라서도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의미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와 2번째 형식 형태소로 분류가 되는데, 말 그대로 실질 형태소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를 의미하고, 형식 형태소라는 것은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형태소를 기억을 해두시는 게 편한데, 앞에서 의존 형태소였던 아이들 있죠? 조사, 접사, 이것들은 혼자 쓸 수 없는 데다가 문법적인 뜻을 더해주는 역할만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남았는데, 자, 어간 부분, 아까 박 부분이었죠? 자, 이때 이 박이라는 부분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왜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부분이 그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고, 이 다라는 부분은 어때요? 문장을
끝내준다, 종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뜻을 가지는 부분으로 어미는 어떻게 무슨 형태소에 해당한다?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런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할 때 헷갈리는 부분, 많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옷이라는 단어가 있고 옷이라는 부분이 있고 옷안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옷이라는 단어는 일단 뭐가 적용이 돼야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옷의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시의 경우는 오시 이렇게 발음이 되고 오단의 경우는 오단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받침이 뭐였는데 시옷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시옷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경우에는 디귿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 상황이 뭐냐면 연음이라는 현상인데 연음 현상이라는 것은 앞말이 받침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받침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연음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시와 오단에는 무슨 현상? 이 연음 현상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는 뭐가? 이 받침의 시옷이 이 소리값 그대로 연음이 됐고 오단의 경우는 소리값이 시옷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나서 디귿이 되고 나서 연음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뒤에 오는 이와 안 때문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첫 소리의 이응은 없는 애거든요. 첫 소리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값을 다른 말로는 음가라고 하는데 없는 애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이는 무슨 형태소고 조사잖아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고 여기서의 안은 무슨 형태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질 형태소라는 차이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형식 형태소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라 그랬어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이라고 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뭐가 없어요?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데 비해서 뭐의 경우는 실질 형태소를 오산이라고 발음해 버리게 되면 어때요? 의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한 말이 무슨 형태소일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연음이 이루어지고 나는 반면에 뭐인 경우에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뭐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뭐 된다? 연음된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받침의 자음, 그러니까 끝소리의 자음은 7개의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뭐가 나게 된다?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교체에는 이제 자음 동화가 있습니다. 자음 동화가 있는데 동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서로 뭐 하게 된다? 같게 된다는 뜻으로 자음 동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서로 같아지게 되는 현상이겠네요.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 음절의 끝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이걸
자음, 인접한 자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붙어있는 자음이란 뜻이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자음과 비슷한 성질의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거나 양쪽의 소리가 서로 닮아서 두 소리 모두 바뀌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고요? 자음동어라고 하고요. 이 자음동어에는 뭐와 뭐가 있다?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배울 때 비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콧소리라 그랬고 유음이 뭐라 그랬어요? 흐름소리라 그랬죠. 근데 이 화라는 것은 비음이 아니던 자음이 비음이 됐다. 유음이 아니던 자음이 유음이 됐다라고 해서 될 화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음 동화로 뭐를 배워볼 거냐면 비음화를 배워볼 건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가 아닌 자음이 비음이 아닌 자음, 기역, 디귿, 비읍이나 리을이 뭐로 바뀌는 현상?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기역의 경우는 이응으로, 디귿의 경우는 니은으로, 비읍의 경우는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뒷말 첫소리 니은, 미음과 만났을 때 앞에 있는 자음들이 비음으로 바뀌게 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물, 뭐랑 뭐가 만난 거예요? 비읍과 미음이 만난 건데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디귿 그리고 닫는다는 앞에 음절의 디귿과 뒤에 음절의 니은이 만났는데 앞에 음절의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고 국물도 마찬가지 기역이란 자음과 미음이란 자음이 만났는데 앞에 기역이 뭐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죠. 자,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앞말의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뒷말의 첫소리 리을과 만났을 때 앞에 자음들 기역 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그리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섬리, 면리, 독립과 같은 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말 받침 미음 이응이 뒷말에 첫소리 리을과 만났을 때 이 리을이 뭐로 바뀌는 현상?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비음화라는 거. 자,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 력, 종, 로 어때요?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음이 아닌 자음을 비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어떤 규칙성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앞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자음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기억 보시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이음으로 바뀐다 그랬고 디귿은 니은으로 바뀐다. 비읍은 미음으로 바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는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파열음에서 무슨 음으로? 비음으로 또는 유음에서 뭐로? 리을은 뭐가 되거든요? 니은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음은 비음으로 이렇게 뭐만 달라지게 된다? 조음 방법만 달라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어떤 이 규칙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음화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다? 조음, 위치는 유지하고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유음화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유음 앞에서 했었죠? 무슨 소리? 흐름 소리로 유음화라는 건 니은이 뭐를 만나면 리을을 만나면 뭐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뭐로 바뀌게 된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니은이 뒤에 오는 경우, 앞에 오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다 뭐가 되는 거죠? 리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날, 찰나, 설날, 신라, 천리, 논리. 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구개음화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구개음화는요. 이 구개음 앞에서 뭐랑 뭐를 배웠었죠? 경구개 음과 연구개 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개음이라는 건 경구개 음 그래서 새잎천장 소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래서
국외음화는 국외음이 아닌 자음이 국외음이 되는 현상인데, 자, 한번 봅시다. 다른 건 몰라도 요 규칙은 꼭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규칙은. 끝소리,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앞에서 배웠었죠? 반모음. 뭐는 소리의 성질은 자음과 비슷하지만 모음과 비슷하지만 홀로 소리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한 소리인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어떤 의미를 가진 형태소?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 그랬죠? 그래서 조사, 전미사, 어미를 만나면 이 디귿 티읕이라는 혀끝 소리가 뭐로 바뀌는 현상? 경국의 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보고 국외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굳이 할 때, 굿이는 굳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이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형태소가 온 거죠? 디귿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온 거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 이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이로 바뀌는 국외음화. 해도 니가 돋다의 돛에 이라는 전미사, 명사를 만들어준 전미사 이가 와서 국외음화. 가치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요거는 좀 다르네요. 자, 구티다는 자 바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랑 뭐가 만났어요? 디귿과 히읗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먼저 디귿과 히읗이 만나게 되면 거센 소리 대기, 자음 축약이라고 해서 먼저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티가 티읕이 되고요. 티읕이 되고 나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이를 만나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치읓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국외음화가 앞에 나왔던 비음화와 유음화의 공통점은 일단 뭐 한다는 거? 발음하는 데 있어서 자음 디귿 티읕보다는 지읒 치읒이 이 모음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들 야여 요유와 뭐가 비슷해서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에 해당한다는 점? 동화에 해당한다는 점. 그렇지만 자 앞에 비음화 유음화는 인접한 자음 그러니까 자음과 자음끼리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면 국외음화는 뭐와 뭐 사이에서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라는 점에서는 비음화 유음화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혼동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가자면 자, 이 국외음화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형태소와 무슨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외적인 경우인데 자, 첫 번째로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뭐 안에서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 국외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 국외음화가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일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먼저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자, 밭이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밭이랑에 대해 설명할 때 자, 이랑이 너와 나 할 때 와와 같은 조사인 경우와 이랑이 이렇게 밭의 고랑처럼 명사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 텐데 자 조사라는 건 무슨 형태소란 얘기고요. 형식 형태소란 얘기고 명사라는 건 무슨 형태소란 얘기겠죠. 실질 형태소란 얘기겠죠. 그래서 똑같이 밭이랑이지만 얘가 조사인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발음이 되고요. 밭이랑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자, 이랑이 뭐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랑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무슨 형태소인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반이랑으로 발음된다라고. 자, 여기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니은 첨가 그리고 비음화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직 이 니은 첨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단어, 하나의 뭐 안에서는 형태소 안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디다라든지 느티나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분명히 디귿과 이가 만났고 티읕과 이가 만났지만 뭐라고 발음을 하죠? 디디다라고 발음을 하고요. 느티나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외음화에서는 이 규칙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점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것은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모음 역행동화에서 역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고 상호가 있는데 뭐가 바뀌는 경우냐면 뒷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음운이 앞에 있는 음운에 영향을 줘서 앞에 있는 음운이 바뀌게 되는 현상을 보고 역행동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관련이 없는 후설 모음들이 이 이와 같은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해서 전설 모음화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무슨 모음이거든요. 이게 전설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모음 역행동화, 전설 모음화는 무슨 모음이 후설 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설 모음인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 모음 역행동화를 반영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자, 주의해야 될 부분 나왔습니다. 뭐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표준 발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란 얘기죠? 사투리 방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비가 있어요. 그렇죠? 아비가 있는데 이 아비의 경우는 어떻게 바뀝니까? 애비가 되네요. 왜요? 뒤에 있는 이라는 뭐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아라는 후설 모음이 같은 위치에 있는 전설 모음인 애로 바뀌었고 마찬가지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의 영향을 받아서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이모음 역행동화는 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자, 문제는 또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냄비라든지 또는 뭐 서울 내기라든지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예들은 나중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교체 예는 된소리 대기입니다. 된소리 대기. 자, 무슨 말이에요? 된소리가 아닌 자음이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라는 뜻으로 무슨 소리가 예사소리가 무슨 소리로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한다? 된소리 대기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규칙을 좀 명확하게 보고 갈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 받침 기역 디귿 비 뒤에 연결되는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뭐로 발음된다? 디귿 된소리로 발음된다라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봤을 때 국가, 깎다, 책방, 국수, 닭장, 옆집 등이 있네요. 두 번째로는 용언, 뭐 할 수 있는 말이랬죠? 활용할 수 있는 말이랬죠.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또한 기역, 디귿, 시옷, 지으실 때 된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자, 신단은 어떻게 돼요? 용언의 어간이 신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간 받침이
니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디귿이라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다. 마찬가지 3자의 용어는 3까지가 어간이죠. 그래서 어간 받침이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사소리 디귿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다. 여기서 이 용언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용언, 네, 어간 받침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신과 여기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왜일까요? 앞에 있는 이 신이 용언이 아니라 명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람은 뭐가 아니죠? 용언이 아니고 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규칙, 된소리 대기 두 번째 규칙에서는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음, 미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안구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겹받침이 있어요. 니은, 지읒 이런 겹받침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탈락 부분을 배우게 될 때, 자, 이 받침에서는 몇 개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냐면 하나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는데 그때 뭐가 탈락되고 지읒이 탈락되고 니은만 발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감 받침이 결국은 니은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뒤에 오는 기역이 뭐로 된소리 쌍기역으로 발음되고 있다. 마찬가지겠죠. 담고 뭐가 있어요? 겹받침이 있잖아요. 이 겹받침이 리을이 탈락하고 미음이 발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간의 받침이 미음으로 끝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마찬가지 떨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넓게도 마찬가지, 핥다도 마찬가지, 훌소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보시면 앞에 것들은 니은, 미음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뭐로 발음되는 애들이냐면 리을로 발음되는 애들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규칙을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받침의 발음이 뭐로 끝나게 되면 리을이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도 필기를 해놓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 한자어입니다. 알겠죠? 한자어. 자, 그래서 한자어 뒤에 오는 디귿, 시옷, 치읓은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여기 보시면 발동, 갈등, 말살, 일시, 갈증, 발전이 있잖아요. 얘는 다 뭐예요? 한자어입니다. 그럼 왜 한자어라는 게 강조가 돼야 되냐면, 자, 물질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그쵸? 한자어인데, 그래서 뭐라고 발음이 되냐면 물질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뭐를 하잖아요? 물질을 하잖아요.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뭐 해삼, 멍게 이런 것들을 따오는 일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순우리말입니다. 고유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물질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된소리 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 받침 뒤에 리을 받침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한자어가 뭐가 된다?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로는 자,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라고 얘기했어요.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이 관형사형어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용언의 어간의 뒤에 붙는 어미 중에서 뒤에 오는 명사, 체언을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가 있는데, 얘를 보고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고요. 리을, 그러니까 리을과 을이 그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할 것이라는 이 단어를 문장을 보면 할은 기본형 뭐에다가 하에다가 용언의 어간 하에다가 뭐가 결합한 말이에요? 리을이라는 어미가 결합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을이 무슨 어미인 겁니다? 관형사형 어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뭐가 기억이 뭐로 발음되고 있네요.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네요. 마찬가지 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갈은 뭐에다가 용언에 어간 가에다가 리을이라는 뭐가 붙은 거죠? 간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 그래서 뒤에 오는 디귿이라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구나. 마찬가지 얘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용언의 의문의 변동 중에서 죄송합니다. 의문의 변동 중에서 교체,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이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탈락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